일단 멀쩡한 치아를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가? 과연 흔들리면 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가? 그럼 얼마큼 흔들려야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어서 왔는데 임플란트를 하라고 듣는 경우들도 있고, 이 치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살릴 것 같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거냐 하는 건데요. 일단 뿌리가 멀쩡한 경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뿌리가 멀쩡한데 오는 경우는 치아가 부러져서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이제 부러졌거나 아니면 예전에 씌웠던 게 부러졌거나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 이제 멀쩡한 치아인데 어디 사고가 나서 부러졌다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뭐 그 치아를 신경치료를 해서 아니면 뭐 기둥으로 보강을 해서 씌우고요. 그보다 더 위에 조금 깨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씌우는 걸로 가능할 건데, 문제는 잇몸보다 하방에 깨져, 잇몸보다도 안쪽에 치아가 파절이 됐다든지 하면 이건 결국 신경치료를 하고 기둥을 해서 씌워봤자 또 힘을 받게 되면 또 부러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염증도 전혀 없고 멀쩡한 치아였지만 사실은 신경치료를 해서 뭐 기둥을 세워서 씌우는데도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뭐 6개월에서 1년밖에 못 쓸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한 번에 임플란트로 가는 게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부러져서 오신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살려서 씌우는 게 조금 어렵고, 내지는 그렇게 해봤자 오래 쓰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로 설명을 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뿌리가 건강하지만 조금 아까워요. 대신에 이런 케이스들의 장점은 뿌리가 건강하잖아요. 한마디로 뼈 안쪽에 염증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임플란트도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광범위한 뼈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머리가 없으니까 사실 뻘쩡한 뿌리, 튼튼한 뿌리를 막 이렇게 하고 좀 빼내는 게 어렵지, 사실은 그것만 잘 빼내면은 수술 자체도 굉장히 간단하고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